어머님, 요즘 이거 엄청 인기 있는 거 아세요? 유명 가수가 만든 삼각김밥이에요. 완전 품절템이라 구하기 힘들었는데 어렵게 사왔어요. 어머님 드셔보세요.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가 건넨 건 차가운 삼각김밥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우스워 보이던 그 조그마한 음식이 순간 가슴을 퍽 치고 들어왔습니다. 설마 이걸로 저녁을 대신하라고? 멀리서 차 막히는 시간에 무거운 김치를 들고 찾아온 제게 며느리가 내놓은 성의가 고작 차가운 삼각김밥이라니. 하지만 며느리가 구하기 힘들었다며 생색을 내는 모습에 괜히 서운하단 말도 입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어렵게 구했다니 먹어보마. 삼각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밥알이 딱딱해 삼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애써 물 한 모금 얻어 마실까 싶어 며느리를 바라보니 며느리가 눈치를 채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건 즉석 된장컵국이었습니다. 즉석 된장컵국 포장을 뜯어 뜨거운 물을 붓더니 대충 건네주더군요. 이거랑 같이 드세요. 금방 먹기 좋으실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재훈아. 많이 피곤하지? 오늘 날도 추운데 고생했겠네. 제가 먼저 말을 건넸지만 큰아들은 대꾸 대신 그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뿐 저를 보며 미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별다른 말 없이 주방으로 가더니 큰아들의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강남의 유명한 한우집의 샤브샤브 밀키트였습니다. 포장지를 뜯고 깔끔하게 정리된 재료들을 손질하며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요즘 이거 엄청 인기라서 얼마나 빨리 품절되는지 몰라. 당신 좋아하는 거니까 얼른 앉아서 먹어. 며느리가 냄비에 밀키트 내용물을 넣어 끓기 시작하면서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오, 이거 냄새부터 끝내주는데? 자, 빨리 먹어봐. 큰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는 대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긋한 육수에 한우 샤브샤브를 끓이며 무심히 웃고 떠드는 큰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역시 자기가 최고야. 그치? 내가 당신 힘들까 봐 특별히 준비한 거라니까. 큰아들과 며느리는 웃으며 고기를 나눠 먹고 있었지만 저를 향한 대화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점점 저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며느리가 저녁으로 시어머니한테 삼각김밥과 즉석 컵국만 주고 정작 큰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를 앞에 두고 버젓이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후 홀로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웠지만 자신을 무시하며 뻔뻔하게 부모 돈을 요구만 하는 자식에게 참교육시킨 김순애님의 사연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사는 김순애입니다. 늘 이렇게 사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는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거나 힘든 시간을
이겨낼 작은 긍정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얼마 전 저에게 정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 속에서 저는 깊은 좌절을 겪었지만 결국 긍정의 마음으로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저처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조언과 위로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은행에 다니며 바쁘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도시로 올라와 자리 잡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여성으로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녹록지 않았던 시절, 차별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묵묵히 버티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던 3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처사이 재훈이를 품에 안았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로 지칠 때마다 농담을 하며 웃게 만들어 주었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후 둘째 경민이가 태어나고 우리 가족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층 더 깊어지고 정말 행복한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친구 관계에 유난히 약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늘 베풀고 돕는 성격이었죠. 문제는 남편의 그런 성격이 결국 큰 시련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남편의 오래된 친구 중 한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남편은 고민 끝에 그 친구 사업에 보증을 서기로 했고, 당시엔 저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믿는 친구라면 잘 되겠지 하고 스스로를 납득했으니까요.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보증을 선 남편에게 막대한 빚이 넘어왔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행복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집안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남편은 자책하며 하루하루 술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점점 낯설어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야. 우리 힘내서 이겨내자.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내가 괜히 우리 가족을 힘들게 만든 것 같아. 내가 없어야 당신이 편할 텐데. 라는 말을 하며 밤마다 한숨만 쉬었죠. 결국 남편은 친구의 빚을 모두 떠안고 난 후 저와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미안해. 당신이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질 이유는 없어. 당신이라도 앞으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계속 옆에 있어도 스스로를 괴롭히며 지내는 걸 보는 게 너무나 힘들었으니까요. 그렇게 40대 중반,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두 아이를 키우며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큰아들 재훈이는 공부를 잘하고 성실한 아이였기에 제가 바쁜 틈에도 스스로 알아서 잘해 주었어요.
반면 둘째 경민이는 산만하고 장난이 많아 신경을 더 써야 했죠. 그러다 경민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기 많던 아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며 돈도 벌어오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며 제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은행에서는 끝까지 성실히 일해 정년 퇴직을 할 수 있었고, 재테크에도 신경을 써서 조금씩 여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이웃들과 여유롭게 교류하며 나름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걸 보며 이제는 내가 좀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고 여유를 만들어 온 것이 이렇게 가족 불화의 불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큰아들 재훈이는 제가 결혼할 때 아파트를 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 이야기를 꺼냈고, 작은 아들 경민이가 혼자서 일궈낸 사업에 대해 불만 섞인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커질지, 그리고 제가 그 갈등의 한가운데 서게 될지 말이죠.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저를 찾아오는 일은 드문 일이었지만 반가움도 잠시, 큰아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낯설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재훈이는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큰아들이 친구와 창업을 계획 중이라며 초기 투자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간 저는 큰아들이 얼마나 이 일을 신중히 준비했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가 걱정됐습니다. 재훈이는 공부도 잘했고 성실했지만 경제관념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직장 생활 내내 안정된 월급만 받으며 지내왔던 탓에 돈을 불리거나 관리하는 방법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이런 큰아들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건 분명 큰 모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아들은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큰아들의 아이디어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큰아들이 감당해야 할 여러 방면의 사업의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더 걱정했습니다. 그동안 재훈이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해줬고, 손녀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양육비와 생활비도 틈틈이 보탰습니다. 물론 그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도울 일이었고, 그만한 능력이 되는 저는 기꺼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요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5억이라는 금액은 큰아들 결혼 때 아파트를 사준 이후 제 노후 생활의 상당 부분을 위협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꼬마 빌딩과 약간의 예금이 있지만 큰아들이 요구하는 5억 원은 제 건물을 담보받아 대출을 받아야만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설령 제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큰아들에게 건넨다면 작은 아들에 대한 형평성은 물론 제 노후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조바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이 사업이 얼마나 유망한지,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열변을 토하며 저를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의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제가 지금 그 돈을 건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단호히 안 된다라고 말하자 재훈이는 이내 상처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저를 못 믿으세요? 돈도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마치 날 선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큰아들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재훈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단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건 준비도 많이 해야 하고 실패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이잖니. 하지만 재훈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오히려 제가 작은아들 경민이에게 1억을 투자했던 일을 꺼내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경민이한테는 카페 확장한다고 돈도 주셨으면서 왜 저는 안 되나요? 엄마는 왜 경민이만 챙기세요? 그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적으로 자립심을 키워온 과정과 스스로 얼마나 사업을 철저히 준비했는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저는 1년 전에 작은 아들이 제게 투자 얘기를 꺼낼 때 일말의 고민도 없이 바로 돈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아 나가겠다는 약속도 지금껏 성실히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재훈이는 단지 제가 경민이를 더 신뢰한다고만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제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제가 자기를 덜 사랑해서라고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엄마, 결국 경민이한테 다 줄 거잖아요. 저는 이제 엄마한테 기대 안 할게요. 큰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화를 내며 돌아갔고 저는 그렇게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실 때 재산도 다 가져가실 건가요? 그 말은 마치 제가 자식들에게 그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다음 날 작은 아들 경민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에게 어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경민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형은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사업 시작하면 더 큰일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가 지금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해요. 작은 아들의 조언은 위로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재훈이가 저를 이렇게 오해한 채로 놔두어야 하는 것일까?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큰아들의 가족들을 위해 단호해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문득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며 살아온 세월이 저를 지치게 했고, 이제는 큰아들도 경제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제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해내게 해야겠다는 생각만 반복해서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큰아들의 요구를 거절한 이후 큰아들과의 불만은 우리 가족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다녀간 이후 한동안 손녀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질 않아 손녀 얼굴도 보고 큰아들 가족과 같이 저녁을 먹을 맘으로 저녁 때 김장김치를 한 통 들고 큰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밝지 않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에서는 반가움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에서 김치통을 받아들고 냉장고 안 구석으로 대충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고, 무겁진 않았어. 미나는 어딨니? 거실에 있던 손녀 미나가 방긋 웃으며 제 품으로 뛰어들었고, 저는 손녀를 끌어안으며 그리움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미나의 환영과는 달리 며느리의 태도는 끝까지 형식적이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잠시 앉으세요. 제가 뭐라도 내올게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저는 어색한 마음에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안은 보기 좋았지만 마음 한편은 알 수 없는 낯설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삼각형 모양의 포장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이거 엄청 인기 있는 거 아세요? 유명 가수가 만든 삼각김밥이에요. 완전 품절템이라 구하기 힘들었는데 어렵게 사왔어요. 어머님 드셔보세요.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가 건넨 건 차가운 삼각김밥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우스워 보이던 그 조그마한 음식이 순간 가슴을 퍽 치고 들어왔습니다. 설마 이걸로 저녁을 대신하라고? 멀리서 차 막히는 시간에 무거운 김치를 들고 찾아온 제게 며느리가 내놓은 성의가 고작 차가운 삼각김밥이라니. 하지만 며느리가 구하기 힘들었다며 생색을 내는 모습에 괜히 서운하단 말도 입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어렵게 구했다니 먹어보마.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밥알이 딱딱해 삼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애써 물 한 모금 얻어 마실까 싶어 며느리를 바라보니 며느리가 눈치를 채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건 즉석 된장컵국이었습니다. 즉석 된장컵국 포장을 뜯어 뜨거운 물을 붓더니 대충 건네주더군요. 이거랑 같이 드세요. 금방 먹기 좋으실 거예요. 얼핏 배려처럼 보였지만 컵국조차 제대로 불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삼각김밥 한 입 빼어 먹고 즉석 된장컵국 한 술을 뜨는 제 손은 떨렸습니다. 삼키려 할수록 가슴 속 무언가가 얹힌 듯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삼각김밥과 즉석 된장컵국을 저에게만 내놓으며 저녁을 대신하라며 준 것 같아 저는 삼각김밥을 몇 번 씹다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메어 도무지 더는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밥알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TV를 켜고 드라마만 보더군요. 그러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왔다.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 안겼고 재훈이는 미나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쪽으로는 힐끗 한번 쳐다볼 뿐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재훈아. 많이 피곤하지? 오늘 날도 추운데 고생했겠네. 제가 먼저 말을 건넸지만 재훈은 대꾸 대신 미나를 안고 소파로 향했습니다. 그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뿐 저를 보며 미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별다른 말 없이 주방으로 가더니 큰아들의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강남의 유명한 한우집의 샤브샤브 밀키트였습니다. 포장지를 뜯고 깔끔하게 정리된 재료들을 손질하며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요즘 이거 엄청 인기라서 얼마나 빨리 품절되는지 몰라.
당신 좋아하는 거니까 얼른 앉아서 먹어. 미나를 소파에 앉혀 놓은 재훈은 식탁으로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냄비에 밀키트 내용물을 넣어 끓기 시작하면서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오, 이거 냄새부터 끝내주는데? 재훈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고 며느리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자, 빨리 먹어봐. 큰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는 대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긋한 육수에 한우 샤브샤브를 끓이며 무심히 웃고 떠드는 큰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재훈이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역시 자기가 최고야. 그치? 내가 당신 힘들까 봐 특별히 준비한 거라니까. 큰아들과 며느리는 웃으며 고기를 나눠 먹고 있었지만 저를 향한 대화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점점 저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샤브샤브 고기를 앞에 두고 나에게는 차디찬 삼각김밥과 컵국뿐이었지. 그 생각이 떠오르자 목이 메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큰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더 이상 부모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그냥 한번 들러서 대충 대접하고 보내도 되는 존재로 전락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야채도 같이 먹어봐. 맛있어. 며느리가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재훈의 접시에 올려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식탁에 다가와 아빠 옆에 앉아 샤브샤브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아빠, 이거 너무 맛있어. 그치? 우리 미나도 맛있는 거 잘 알아보네. 큰아들이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묘한 소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큰아들 가족 사이에 섞이지 못한 채 이제는 그저 저 가족 바깥으로 밀려난 낯선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훈아, 오늘 회사 일은 어땠니? 겨우 내뱉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우는 고개만 끄덕이고 고기를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괜찮았어요. 여전히 바쁘죠? 그리고는 다시 며느리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보, 이번에 회사 프로젝트 끝나면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갈까? 어디로? 오, 좋은데? 그럼 미나도 좋아하겠다. 재훈의 말에 며느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미나 역시 신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더 깊은 고립감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바로 여기 앉아 있는데 아무도 나를 향해 대화를 하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한마디의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 상황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뭐지? 왜 이렇게 소외감을 느껴야 하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샤브샤브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에서 삼각김밥 몇 입을 겨우 넘기던 제 모습이 떠올라 속이 쓰렸습니다. 미나야, 할머니 이제 간다. 다음에 또 보자. 겨우 일어서며 인사를 하려고 손녀를 안아봤지만 미나의 웃는 얼굴조차 흐릿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벌써 가세요? 다음엔 좀 더 일찍 오세요. 며느리의 말은 무심했고 재훈은 샤브샤브 고기를 냄비에 넣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흘낏 보기만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깊은 배신감과 황당함이 눈물로 번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가슴 깊이 메어오는 울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김장김치를 들고 찾아간 게 잘못이었나? 내가 자식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가 된 건가?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사이 마음속에 무언가 결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에 차려준 삼각김밥과 즉석 된장컵국 사건 이후 저는 재훈의 가족과 점점 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삼각김밥을 내밀며 요즘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든 거예요. 금방 품절되는데 제가 어렵게 샀어요. 며 생색을 냈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느껴졌던 서러움과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하자 며느리가 즉석 된장컵국에 뜨거운 물을 부어 대충 내미는 그 태도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퇴근해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낸 샤브샤브 밀키트를 함께 즐기며 제가 옆에 있음에도 저를 무시하듯 며느리하고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던 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삶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자식들은 절대로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침 작은아들 준수가 찾아와 사업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겨 제 카페를 프랜차이즈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수익도 훨씬 안정적일 거예요. 큰 회사와 같이 하는 일이니 이번에 한 번만 더 믿고 조금만 투자해 주세요. 작은 아들의 말과 태도는 언제나 성실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 문제로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수의 말을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이번에도 도와줄게. 내가 하는 일은 항상 믿음이 갔으니까. 이후 준수에게 투자한 사실이 재훈에게 알려지면서 모든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큰아들은 곧바로 전화를 했더군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5억 원 부탁했을 땐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시더니 준수한텐 선뜻 돈을 주셨다면서요? 대체 왜 그렇게 차별하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재훈아, 준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을 해왔던 애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 문제를 만들었던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하는 카페도 계속 커지고 있고, 이렇게 성실하게 보여준 것들이 많은데, 내가 조금만 도와줬을 뿐 너처럼 큰 돈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말한 사업 자금은 엄마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모험이야. 하지만 큰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며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준수 편이셨잖아요. 저는 도대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준수가 항상 엄마 사랑을 독차지했죠. 저 어디서 주워온 아들 아니죠? 큰아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재훈이 이렇게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큰아들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훈이의 말은 저를 깊은 아픔과 실망을 느끼게 했고 더 이상 이런 갈등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작은 아들을 불러 얘기를 했어요. 엄마, 돈 문제 대해서는 이제 형이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형수님도요. 엄마가 계속 그렇게 참고 도와주기만 하면 형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준수의 그 말은 저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단호히 말했습니다. 재훈아, 너희 집에 다녀온 뒤로
엄마는 이제 자식과 상관없이 내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 당분간 연락하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자. 그러니 앞으로 내일은 내가 직접 해결해 나가며 살기 바란다. 엄마는 더 이상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실망감이 섞여 나온 말이었지만 동시에 큰아들을 향한 마지막 기대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야 변할까? 오랜 시간 재훈이를 키우며 느꼈던 애정과 미안함이 떠오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더 단호한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이 변하려면 큰아들이 직접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 큰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고민 끝에 재산을 정리했단다. 절반은 이번에 시작하는 준수 프랜차이즈 회사에 투자할 거고 나머지는 기부하기로 했어. 이미 변호사한테 공증도 받아놨다. 이제 너에게 줄 몫은 이제 하나도 없단다. 전화를 건 순간에도 손이 떨렸고 이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재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고요? 저는 많이 떨렸지만 애써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훈아, 내 재산은 내가 평생 노력해서 모은 거야. 그걸 어디에 쓰고 누구에게 줄지는 엄마인 내 권리란다. 넌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되었잖니. 큰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을 땅 속으로 가져가실 건가요? 엄마 재산 문제에서 저만 이렇게 소외시키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전 엄마 자식이 아닌가요? 그의 말은 여전히 불만투성이었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재훈아, 내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 살면서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면 그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내가 사업 자금을 독촉하는 거랑 너희 집에 갔을 때 너와 내 처의 싸늘한 태도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었는지, 그리고 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돌아보길 바란다. 큰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침묵 끝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훈에게 거짓말을 한 이후에도 제 마음은 쉽게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 준수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형이 이번에는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을 거예요. 형수님도요. 한 달 후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어머니께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서로 노력하며 잘 살아보자. 며느리의 사과로 마음 한켠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뒤 재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한결 누그러진 톤과 함께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엄마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늦었지만 깨달았다니 다행이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 몫이란다. 엄마가 내 곁에서 언제나 지켜볼 테니 스스로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 그 이후로 큰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손녀를 데리고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왔고, 며느리는 올 때마다 제게 요리를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예전처럼 대충 드리지 않을게요. 며느리는 전보다는 세심하고 따뜻하게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 가져오기도 하더군요. 게다가 가끔 집안일도 도와주었습니다. 재훈도 더 이상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며 동생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준수 프랜차이즈 사업도 잘 되어서 다행이에요. 준수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큰아들의 태도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어 갔고, 예전보다 더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준수는 여전히 자기 사업에 몰두하며 제게 자주 안부를 묻고 딸같이 세심하게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하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서 사업의 선배인 동생 준수에게 자문을 구하며 스스로 준비를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형제가 사업이라는 공통된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더 이해가고 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관계가 되어 가더군요. 저는 이제 아들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생기고 너무 멀면 마음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결단은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지켜내세요.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또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과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족 사연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